울산의 겨울밤 공기는 이상하리만큼 뜨거웠다. 매서운 바닷바람이 공연장 외벽을 흔들고 있었지만 그날 울산의 대형 공연장 안에서 사람들을 뒤덮고 있던 것은 추위가 아니라 설명할 수 없는 불안과 기대, 그리고 곧 폭발할 것 같은 긴장이었다. 팬덤 이름 사랑빈으로 불리는 수천 명의 팬들이 한 사람을 보기 위해 이 도시로 모여들었다. 그러나 그들이 끝내 마주하게 된 것은 노래도, 환호도, 앵콜도 아닌 한 통의 편지와 얼어붙은 침묵이었다. 그리고 단 하나의 질문이 모든 것을 뒤흔들었다. 김용빈은 왜 무대에 서지 않았나? 이 글은 실제 인물이나 실제 사건이 아닌 가상의 트로트 스타 김용빈과 팬덤 사랑빈을 중심으로 펼쳐지는 드라마틱 픽션이다. 그러나 그 안에 담긴 감정과 균열, 스타와 팬 사이의 관계에 대한 질문만큼은 지금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 모두에게 너무도 익숙한 현실의 이야기처럼 다가온다. 울산 공연장을 뒤집어 놓은 그날의 대올라는 그렇게 하나의 픽션을 넘어서 우리에게 묻고 있었다. 스타를 향한 사랑은 어디까지일 수 있는가? 그리고 그 사랑의 무게를 온몸으로 견뎌야 하는 사람은 누구인가? 울산으로 사랑빈이 몰려온 날. 울산 시내 한복판에 자리한 대형 공연장. 평소라면 주말 저녁에나 북적일 법한 이곳이 그날만큼은 오전부터 이미 붉은 파도처럼 물들어 있었다. 사랑빈이라는 이름이 적힌 슬로건 수건, 응원봉, 핸드메이드 배지, 직접 만든 플래카드까지. 팬들의 손에는 각자가 준비해온 사랑의 증표들이 빽빽하게 들려 있었다. 문제의 팬미팅 겸 특별 공연은 단순한 콘서트가 아니었다. 소속사와 팬카페 운영진이 함께 기획한 말 그대로 사랑빈을 위한 날이었다. 한정 굿즈, 미공개 영상, 깜짝 라이브, 그리고 김용빈이 팬들에게 직접 전하는 아주 특별한 소식이라는 티저까지. 오늘 뭔가 큰 게 터진다더라. 신곡, 단독 콘서트, 아니면 해외 투어? 팬들은 설렘과 궁금증으로 하루 종일 온라인 커뮤니티를 들락날락했다. 울산 직관 인증합니다 라는 글이 올라올 때마다 실시간 댓글이 쏟아졌고 공연장 앞에서 찍은 사진들은 순식간에 여러 플랫폼의 피드를 뒤덮었다. 사랑빈의 응원 문화는 거칠지만 뜨거웠다. 한번 목표가 정해지면 그들은 집단이 아닌 하나의 생명체처럼 움직였다. 투표가 필요하다면 밤을 새우고 음원 총공이 필요하면 각자의 데이터와 지갑을 기꺼이 내주었다. 그리고 그날 그 결집력이 전혀 다른 방향으로 폭발하고 말았다. 불길한 징조, 조용히 스며들다. 이상한 낌새는 오후 5시를 조금 넘긴 시점부터 감지되기 시작했다. 원래 공지된 입장 시간보다 15분, 30분, 다시 20분씩 입장 안내 알림이 계속 미뤄졌다. 공연장 로비 스피커에서는 잠시만 기다려달라는 안내 멘트가 반복 재생됐다. 처음에는 다들 별것 아니라고 생각했다. 리허설이 좀 길어지나 보지. 사운드 체크 꼼꼼하게 해주는 거면 우리한테 좋은 거야. 그러나 시간이 1시간 가까이 밀리자 분위기는 서서히 달라졌다. 커뮤니티에는 여기 지금 로비인데 스태프 표정이 너무 안 좋음. 안내하는 사람들끼리 계속 무전치고 뛰어다님 같은 글들이 올라오기 시작했다. 무대 뒤편에서 사운드팀은 땀에 젖은 얼굴로 모니터와 콘솔을 붙잡고 있었다. 갑작스러운 메인 스피커 오류, 세컨드 라인까지 잡았는데도 잡히지 않는 잡음. 라이브 송출 시스템까지 연동된 복잡한 구조 속에서 단 하나의 에러가 전체 시스템을 흔들고 있었다. 오늘은 그냥 반주로 돌리고 가면 안 됩니까? 아니야. 이건 팬미팅이야. 토크도 있고, 영상도 있고, 라이브 송출도 같이 잡혀 있어. 대충 넘어갈 수 있는 구조가 아니야. 기술팀의 얼굴은 점점 굳어갔다. 그들의 초조함은 그대로 객석의 불안으로 전염되고 있었다. 조명이 꺼진 순간, 울산은 숨을 멈췄다. 입장이 시작된 뒤에도 문제는 해결되지 않았다.
예정된 시작 시간은 이미 40분이나 지났다. 객석의 일부 팬들은 괜찮아요. 천천히 해도 돼요. 라고 외쳤지만 다른 쪽에서는 이게 뭐 하는 거냐 설명이 있어야지. 나는 항의도 점점 커졌다. 그럴수록 한 가지 의문은 더욱 뚜렷해졌다. 왜? 누구도 김용빈의 이름을 직접 꺼내서 설명하지 않는가? 드디어 공연장 전체 조명이 한 번에 꺼졌다. 사람들의 비명과 환호가 동시에 터져나왔다. 온다, 온다. 수천 개의 응원봉이 흔들리며 파도처럼 일렁였다. 그런데 어딘가 이상했다. 인트로 음악이 나오지 않았다. LED 스크린도 여전히 검은 화면이었다. 무대 위 센터 마이크로 향한 스팟라이트 대신 옆쪽 계단으로 난 통로에 조명이 들어왔다. 그리고 그곳에서 등장한 사람은 모두가 기다리던 김용빈이 아니었다. 소속사 로고가 박힌 패딩을 걸친 그의 매니저였다. 순간 공연장의 온도가 눈에 띄게 떨어진 것처럼 느껴졌다. 기대와 흥분으로 가득 찼던 함성은 순식간에 낮고 불안한 웅성임으로 바뀌었다. 그리고 딱 하나의 문장을 향해 모든 시선이 꽂혔다. 잠시 후 김용빈 씨를 대신해 중요한 말씀을 전해드리겠습니다. 오늘 김용빈은 무대에 오르지 않습니다. 매니저의 첫 마디는 숨을 먹게 만들 만큼 간단했다. 죄송합니다. 오늘 예정되어 있던 무대에 김용빈 씨는 오르지 않습니다. 그 한 문장이 떨어지는 순간 객석 곳곳에서 짧은 비명이 터졌다. 누군가는 자리에서 벌떡 일어섰고 누군가는 거짓말이지 라고 중얼거렸다. 누군가는 의자를 두드리며 소리쳤다. 지금 장난합니까? 이게 말이 돼? 무대 위 매니저의 손에는 흰 봉투 하나가 쥐어져 있었다. 지금부터 읽어드릴 내용은 김용빈 씨가 직접 손으로 쓴 편지입니다. 오늘 이 자리에서 여러분께 꼭 전해달라고 그의 진심입니다. 편지가 펼쳐지는 동안 공연장 안은 기묘할 정도로 조용했다. 스마트폰 셔터 소리조차 들리지 않았다. 사랑빈 여러분. 이 편지를 쓰는 지금 이 순간이 제 인생에서 가장 비겁한 순간일지도 모릅니다. 편지의 첫 문장이 낭독되는 순간 누군가 흐느끼는 소리가 들렸다. 하지만 동시에 여러분 앞에서 가장 솔직해지고 싶은 순간이기도 합니다. 이제 공연은 사라지고 고백만이 남았다. 팬들이 몰랐던 세 번째 무대, 비밀 연애. 편지는 길었다. 수년간 한 번도 제대로 말한 적 없었던 자신의 불안, 무대 공포, 쏟아지는 스케줄 속에서 점점 무너져 간 자존감. 그리고 그 모든 시기에 곁을 지켜준 한 사람에 대한 이야기. 그 이름이 낭독되는 순간 공연장 안의 공기는 또 한 번 요동쳤다. 저는 동료 가수이자 제 가장 가까운 친구인 최지훈 씨와 3년 동안 연애를 해왔습니다. 정적. 정말 아무 소리도 나지 않는 정적.